자, 오늘은 갈비 만두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 거예요. 약간 한국식은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를 준비한 거는 고든 램지식 소갈비 요리였는데 음식을 하다 보니까 갈비 만두가 돼버렸어요. 일단은 고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고기 무슨 고기인가요? 하셨겠지만 유튜버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다 알게 된 우대갈비라는 녀석이잖아요. 뼈가 붙어있는 통갈비입니다. 이 녀석을 이제 손질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근막과 지방을 조금 제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비찜 드셔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갈비찜이 대부분 느끼합니다. 저 윗부분에 있는 허연 기름들 갈비찜 안에 들어가 있다 보면 부들부들해지기는 합니다만 한 입을 먹는 순간에 뭔가 느끼해가지고 김치를 먹지 않으면 굉장히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느끼해지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최대한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손질하고 나면은 소금 간을 해줘야겠죠. 뭐야 이거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야? 김치를 담그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찜 스타일로 할 거라 와인하고 육수를 넣고 오랫동안 끓일 거기 때문에 소금이 이 정도 들어가도 터지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뭘 하겠습니까? 고기의 마이야를 일으켜 줘야겠죠. 구워가지고 겉에 부분을 갈색이 나게 해주는 겁니다. 요 갈색이 나게 하면은 미원에 가까운 감칠맛이 나온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제는 딱히 어려울 과정이 없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저렇게 큰 갈비가 들어갈 냄비가 집에 없으면은 곤란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 냄비 사는데 고기 사는 것보다 돈을 더 썼습니다. 손해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어 주실 거는 마늘입니다. 마늘을 충분히 넣어 주셔서 이제 이 음식은 한식이 됐습니다. 한식 갈비로 만드는 갈비 만두 되겠고요. 고기를 구워진 자리에 보시면 갈색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진정한 마이야르의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그 맛인데 소고기만큼 감칠맛이 뛰어난 게 또 하나 있죠. 토마토잖아요.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볶아줍시다. 이걸 볶아주는 이유는 그대로 쓰면은 약간 텁텁하고 신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신맛이랑 텁텁한 맛을 없애주기 위해서 볶아주는 과정이에요. 마치 짜장 볶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와인을 넣어주는 거죠. 저는 그냥 가까운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싸구려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냄비를 사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비싼 와인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와인을 조금 졸여준 다음에 육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물을 넣고 비프스탁을 그냥 타가지고 썼습니다. 뼈 같은 걸로 우려가지고 쓰기도 하지만 그냥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비프스탁으로 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비프스탁과 치킨스톡의 차이점을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고기와 닭고기의 차이입니다. 딱히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애매하네요. 한번 끓고 나면은 여기에다가 쿠킹 오일 같은 거를 씌우셔가지고 오븐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시간 정도 졸이고 나면은 고기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굉장히 시커멓게 탄 것 같죠? 하지만 조명이 어두워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잘 익었는지 한번 잘라보도록 합시다. 칼로 잘라주고 뼈에서 톡 꺼내봤더니까 말 그대로 톡 하고 나와서 기분이 아주 상쾌했습니다. 반으로 잘라가지고 고기를 잘라봤는데 일단은 비주얼 자체는 그다지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먹어봤어요. 맛이 그다지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갈비는 그냥 간장 넣고 하는 한국식이 짱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거를 맛있게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소스를 걸러가지고 졸여주기로 했습니다. 간장맛 갈비찜이 너무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이 와인 소스도 훨씬 더 입에 착착 달라붙어 있는 맛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 더 끓여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을 보완해 줄 녀석을 가져와야겠죠. 역시 소고기는 맛이 없기 때문에 구해줄 사람으로 돼지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감칠맛의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버섯도 가져와가지고 두 개를 볶아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먹는 게 더 싸고 맛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감자까지 넣으면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 감자는 갑자기 어디서 나온 감자냐? 오늘 감자는 강원도에서 온 감자를 적당히 잘라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삶는 방식을 하지 않고 수비드로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더 과학적이고 테크니컬한 이런 유튜브를 지향하는 저로서는 수비드를 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기를 많이 하지만 채소들도 수비드를 많이 합니다. 특히 감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삶거나 찌기만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삶으시는데 삶으면은 감자의 맛이 물에 희석이 돼가지고 약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감자의 맛 별 차이 없어요. 그냥 수비드를 하나 찌나 삶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맛있었으면은 집에서 다들 수비드로 감자를 해먹었겠죠. 물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더 포슬포슬한 느낌은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감자튀김 같은 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수비드를 하고 하면은 완벽하게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겉도 단단한 상태에서 속이 완전히 익었어요. 그 다음에 준비해줄 거는 역시나 한식이기 때문에 마늘을 충분히 준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타임을 준비해가지고 잘라줍니다. 시간을 잘게 다져가지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가져와가지고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뭐 엑스트라 버진의 올리브 오일을 썼는데 아무 올리브 오일이나 쓰셔도 돼요. 가급적이면 향이 있는 거를 쓰시면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서 올리브 오일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다 이제 마늘을 볶아야 되는데 마늘은 금방 타요. 그래서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색깔이 갈색이 되자마자 바로 타임을 넣고 불을 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늘이 갈색에서 까만색
빨간색으로 변하는 건 정말 순식간에 벌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전부 다 넣어준 다음에 소금과 함께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오븐에 한번 구울 건데, 그래서 이렇게 오븐에 구운 녀석과 함께 볶아주고 졸인 소스까지도 넣어줬습니다. 보통은 따로따로 해가지고 접시에 이쁘게 플레이팅을 하긴 하지만 여긴 그냥 집이잖아요. 더 이상은 이제 손님께 팔아야 되는 음식을 플레이팅하지 않아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충 담아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바닥에다가 깔아주고 뼈를 제거한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얹어주고, 제가 예전에 식당에서 근무할 때는 스테이크 위에 소스를 정말 많이 뿌려달라는 고객분들이 10명 중에 7분이었습니다. 확실히 많이 뿌리는 게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추가를 요청을 하시고요. 위에다가 파슬리 정도 뿌려가지고 살짝 파란 느낌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그린 쿼터제가 필요하니까 너무 고기 하면은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채소도 좋아한다 라는 뜻으로 파슬리도 넣어봤고 이렇게 얹어가지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냥 고기를 먹었을 때와는 차원이 달라졌죠. 왜? 여긴 베이컨이 들어갔으니까. 소고기는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스를 계속 찾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이크 먹을 때마다 맨날 소스를 찾잖아요. 소고기 맛이 없어서 그래요. 돼지고기 먹을 때 소스를 안 찾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뻘소리였고요. 이번에는 이 갈비찜으로 이제 만두를 만들어 봐야겠죠? 한국식 만두는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식 만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들과 남은 감자와 소스 같은 거를 다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버무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야 이거, 혹시 멍멍이 밥을 만드는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만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익기 전에 만두소는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생고기에 여러 가지 채소가 섞여 있는데, 하지만 만두는 맛있잖아요. 이것도 완성이 되면 맛있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만두피가 아니라 파스타를 만들 겁니다. 파스타 반죽을 대충 만들어가지고 기계를 사용하시면은 편한데, 기계를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으므로 적당히 가루를 포크로 섞어주시고 기계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기 옆에 쏟아져 있는 부분은 다이어트를 위해 가지고 조금 제거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계란을 넣으면 됩니다. 계란을 넣으면 처음에는 반죽이 잘 안 되는가 싶더만 물을 살짝 넣어주시면 갑자기 맹렬하게 움직이면서 반죽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꺼내가지고 손 반죽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반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화합, 평화. 그 다음에는 이 녀석을 또 쉬게 해줘야 됩니다. 항상 반죽들이 그러지만 반죽들은 금방 지쳐요. 항상 쉬게 해줘야 됩니다. 빵 반죽이나 파스타 반죽이나 꿀 빨려고 하는 거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는 쉰 녀석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납작하게 눌러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동그란 상태에서 반죽을 돌리면은 저항을 하기 때문에 약간 눌러준 다음에 이 녀석을 펼치면 되는데 잘 안 되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더 납작하게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납작하게 누른 다음에 파스타 기계에다가 돌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 나옵니다. 생물 시간에 본 플라나리아처럼 하여간 이상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 양반 또 파스타 망쳤겠구만, 조졌어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요걸 반으로 접은 다음에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성공은 뭐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 트라이 하면 됩니다. 요거를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넣어주니까 이제 볼만해지기 시작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 뭐야 망했네? 크크크 하시던 분들이 지금쯤이면은 뭐야 생각보다 잘 나오잖아? 라고 원색적인 비난 댓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치는 장면은 후반부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가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 녀석을 훨씬 더 얇게 쳐주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리셋 클리크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저 옆에 있는 두께를 조금씩 얇게 조정을 해주시면서 한 번씩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통과할 때 보통 길이가 한 1.5배에서 2배 정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화면에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길어져요. 그래서 완성된 스카프가 아니라 파스타 반죽이고요. 요거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두 개로 잘라주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 건데요.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라비올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먹는 만두죠.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만두가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만두 갈비를 넣어가지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뚜껑을 덮은 다음에 자리를 잡아주고 하나씩 잘라준 다음에 가운데 반죽 안에 있는 공기를 제거해주고, 그 과정에 터지는 것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요. 이런 건 물론 못 팔아요, 레스토랑에서는. 맨 마지막은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시면은 라비올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보통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라비올리를 하루에도 수백 개씩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터트리면은 욕을 먹죠. 어쨌든 한번 데쳐준 다음에 이미 안에 있는 녀석들은 다 익었기 때문에 파스타만 적당히 익으면 되고요. 반 정도만 익혀가지고 건진 다음에 나머지는 팬에다 구울 겁니다. 왜냐? 저는 물만두나 찐만두보다 군만두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껍질이 마이야르가 된 상태에서 먹기를 희망을 합니다. 겉바속촉이 된 라비올리를 가져와가지고 구워주는 걸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접시에 담아주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중간에 터지는 것도 생기지만 편집으로 무마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쓱 잘라가지고 잘된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위에다가 소스를 끼얹어주면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들어간 녀석들이 아까 처음에 먹었던
먹었던 그 갈비 음식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파스타가 추가되어서 훨씬 더 속이 든든해질 뿐이에요. 위에다가 허브 정도를 적당히 뿌려주고 먹을 건데 안쪽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반으로 잘라봤습니다. 대충 요런 모양이 나오는데 그냥 뭐 고기 만두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갈비가 들어갔으니까 갈비 만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만들어봤던 거에 진짜 레시피 이름은 와인 소스에 졸인 쇼트립입니다. 바롤로라는 와인을 써가지고 먹는 고급지면서도 대중적인 요리 중에 하나예요. 혹시라도 갈비 부위 좋아하시고 와인 소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괜찮은 레시피니까요.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